예쁜 달리아가 인사를 합니다. 새벽 안개 속을 뚫고 놀이터에 와보니 놀이터 앞 호숫가가 아주 몽환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아침을 열고 있었습니다. 아주 운치 있고 감성 가득 담은 아름다운 안개 속 호숫가. 아침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놀이터에 출근하자마자 첫 인사하는 이 폼폼 다알리아는 빨간색 다알리아 폼폼, 요 분홍색보다 한 5분의 1 정도 작은 화형입니다. 그리고 요 살문색 다알리아는 뒤태도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구장창 정말 긴 개화 기간을 자랑하는 에키네시아들은 여전히 그 미모를 뽐내며 꽃향기 정원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온갖 곤충들이 다 날라와서 이렇게 또 에키네시아를 즐겁게 해줍니다. 이 빨간색 에키네시아는 꽃꽂이용으로 절화로 한 3분의 2 이상이 잘려 나갔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을 발화시킨 건데요. 이 빨간색 빨간색뿐 아니라 겹 에키네시아들이 씨앗을 파종해서 발화가 되면 호수로 나온다고 해요. 이 모종들 내년에 필 텐데 내년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여름꽃 중에 하나인 비비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는 것을 비비추라고 하고 흰색으로 피는 것을 옥자마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비비추는 우리말이고 옥자마는 중국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백합과 나리가 다르게 생각되는 것처럼 비비추와 옥자마도 다른 것처럼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금꽁의 다리가 폈습니다. 이 금꽁의 다리는 키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빳빳이 서 있으면 제 키보다 커서 촬영도 못할 뻔했는데 예쁘게 촬영해달라고 이렇게 누워버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잘 할 수가 있네요. 너무도 앙증맞고 귀여운 꽃은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은데 키는 꺽다리예요. 이게 먼저 살던 집에서 제가 데리고 왔는지 안 데리고 왔는지 모를 정도로 작년에는 눈이 안 띄었어요. 그러더니 올해는 이렇게 예쁘게 펴주네요. 산에서 캐온 일반 꽁의 다리인데 꽃꽂이 할 때 뒤 베이스로 깔아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취나무들도 이제 봉오리를 달고 가을을 준비합니다. 슬슬 가을꽃도 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것은 장마에 쓰러진 붙들레아인데요. 잘 세워서 일으켜 줘 보려고요. 이렇게 잘 세워서 일으켜 주고 다시는 쓰러지지 말라고 또 밑에 단도리를 또 해줍니다. 이렇게 빳빳하게 잘 섰습니다. 검은 눈의 수자는 점점 그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넝쿨이 점점 뻗고 예쁜 왕눈이들이 피고 있습니다. 수박풀꽃, 아침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수박풀꽃인데 오후에 가면 봉오리를 다 접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아침형 꽃. 정원을 이렇게 여러가지 꽃을 심다 보면 아침형 꽃들도 있고 오후형 꽃들도 있는데 수박풀꽃은 아침형 꽃입니다. 예쁜 빨강색으로 쨍하게 핀 부용도 또 인사를 합니다. 장마 기간 잘 보냈다고, 건강하게 보냈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네요. 모처럼 햇빛에 사랑초들도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너무 예쁜 사랑초들. 그리고 새롭게 제피란선스 선셋이 폈습니다. 원래 제피란선스들은 비 올 때 오는 백합이라고 레인 릴리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예쁜 애기찔레도 끊임없이 펴줍니다. 참나리들한테 달려든 이 나비들, 제비나비, 호랑나비, 갖가지 나비들이
참나리에 얼마나 많은 꿀이 있으면 저럴까요? 일목대형 분재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등나무가 지난번에 잘라줬는데도 또 벌써 자랄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씩 자랄 때마다 계속해서 잘라줘야 됩니다. 곳곳에 베이스로 깔아둔 메리골드, 그리고 썬빔, 채송화들까지 예쁘게 잘 펴 있습니다. 이 채송화는 아주 얼마나 꽃송이가 작은지요. 일반 채송화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듯 해요. 아니, 한 10분의 1은 되겠는데요. 이렇게 비교가 되지요. 헬레나도 예쁘게 피어 있고 테슬플라워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코스모스까지도요. 호박꽃도 얼마나 예쁜지요. 해바라기 꽃도. 이것은 천일홍, 빨간 천일홍만 제가 모아놓고 이 꽃이 다 피면 어떤 모양이 됩니다. 나중에 빨간 천일홍이 만개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 여러분 기대해 보셔요. 미리 공개는 안 합니다. 빨간 천일홍들의 예쁜 모형, 그리고 이제는 정말 무궁화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피고 또 피어 무궁화라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진드기가 많이 끼고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서 무궁화를 그닥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20년 전에 제가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하나는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화분에 씨앗을 발화시켜서 키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꽃을 키우면서 보니까 정말 무궁화 꽃만큼 예쁜 꽃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셔요? 이 백단심도 정말 예쁘고 홍단심도, 거기에 요즘에는 이렇게 견무궁화들까지 얼마나 다양하게 나와요. 무궁화들 정말 예뻐요. 또 쨍하게 예쁜 이 나팔꽃 좀 보셔요. 자주조이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야생화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이 자주조이풀은 꽃향기 정원에서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셔요? 너무도 예쁜 자주조이풀, 무궁화들. 사실 요즘에는 이 무궁화와 자주조이풀 요 두 가지만 해도 너무 예쁜 꽃향기 정원입니다. 이렇게 풀이 무성해졌어요. 여기 들어가는 초입부터 해서 완전 풀밭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막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풀밭입니다. 그래도 비가 그치면 열심히 또 풀을 뽑아야 예쁜 정원이 되겠죠. 이 꽃이 없는 곳은 다 풀, 풀이 없는 곳은 다 꽃. 당연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들이요, 뒤쪽으로는 많이 병이 갔어요. 이렇게 풀밭, 이 풀밭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수국꽃길은 풀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장마 직전에, 바로 직전에 이 수국꽃길 풀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풀이 없는 곳이 요 수국꽃길하고, 여기 자세히 보세요. 참새가 벌레를 잡아먹고 있어요. 요 나쁜 벌레들, 요 참새가 다 잡아먹게. 참새야, 나쁜 벌레 다 잡아먹어. 예쁜 꽃 좀 피게. 너는 벌레를 잡아먹어서 좋고, 꽃들은 네가 잡아먹은 벌레 때문에 예쁘게 필 수 있어 좋고. 이렇게 죄다 풀밭입니다. 여기도 장마 직전에 풀을 맺은 옐로우 엔젤, 그리고 또 풀밭. 정말 풀밭 무성하죠. 이렇게 다 곳곳이 다 풀밭입니다.
이거는 삼색잎 조팝인데요.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제가 연목대행으로 작년에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영 싹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은 거 같고 어떻게 보면 산 거 같은데 요즘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잘라보면 새파랗게 있어요. 죽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잎이 영 나오질 않아요. 요거는 쓸티피, 꽃 피면 참 향긋한 꽃이고요. 다투라도 예쁘게 피어 있고요. 장미봉숭아, 하늘바라기들 이렇게 꽃이 있는 곳은 풀이 없고요. 자주 삼각잎 사랑초, 잎이 예쁜 사랑초예요. 그리고 이것은 장마 직전에 또 제가 삽목한, 땅에 직접 삽목한 버들만 표초, 여기도 풀을 그때 매서 풀이 없고, 아침에 일찍 또는 저녁 늦게 만날 수 있는 분꽃들이 또 색색 예쁘게 폈습니다. 여기 하트정원도 장마 직전에 풀을 매서 풀이 없어요. 그리고는 다 죄다 풀밭. 이 어마어마한 풀밭, 이걸 어찌할까요? 이게 제가 집에 같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놔두지도 않았거든요. 제 성질에. 이것도 장마 직전에 풀을 매면서 꽃을 심은 곳. 그러니까 지금 풀이 없는 것은 장마 직전에 풀 맨 곳만 풀이 없는 거예요. 풀밭을 뚫고 들어가 보면 풀이 없고, 풀이 없는 곳에서 나와 보면 풀이 있고, 이렇게 꽃동산이 아닌 풀동산이 되어버린 꽃향기 정원입니다. 그래도 예쁜 애들은 또 예쁘게 펴 있습니다. 분꽃이 이렇게 색이 5종류 정도 되네요. 요거는 뚜껑 별꽃. 뚜껑 별꽃은 아침에는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다 닫혀 있어요. 늦게 난 애들은 꽃이 피는데 워낙 꽃이 작은데 그나마도 피질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만 봐도 또 너무 예쁜 거 있죠. 주황색 뚜껑 별꽃들. 꽃은 피진 않았지만, 여기는 제가 오늘 작업할 공간들입니다. 오늘 작업 분량, 이 풀밭을 매는 곳, 요 부분 이렇게 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차가플록스를 심을 곳인데요. 심어 있는 곳을 잘라서 삽목을 했고, 그 삽목한 것을 옆에다 또 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풀 속에서 얘네들을 잘 골라서 뽑지 말아야 돼요. 여기 지금 풀밭에서 얘네들을 골라내는 일 쉽지 않을 것 같죠. 너무 힘들어서 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풀밭을 매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차가플록스 자리들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오늘 분량은 여기까지. 아침에 새벽에 6시에 나가서 10시까지 요거 맸습니다. 요 차가플록스 요게 원래 본체. 그리고 요것들은 잘라서 삽목을 하고 다시 자란 얘네들, 삽목한 것들은 다시 갖다 심어야 되고, 요 갯몸이라고 맨드라미가 나오질 않더니 요 장마 기간에 또 이렇게 발아해서 이렇게 컸네요. 이렇게 오늘의 분량을 마치고 또 한 가지 일이 남았습니다. 황호접도 계속 이렇게 잘 피워주고 있고요. 갯모밀도 만큼 자랐고요. 지금부터는 또 제가 살균제를 만듭니다. 지난번에 그 아스타에 했던 살균제, 이것을 오늘은 좀 대량으로 해야 될 곳이 생겼습니다.
해바라기들이 잎이 다 병이 들었어요. 보니까 그 탄저병인지 좀 그런 거 같이 잎이 다 새까맣게 타 들어가는 게 이 앞쪽으로는 조금 덜한데 뒤에는 완전 반 이상은 다 꽃도 못 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고, 그나마 여기 남아 있는 것들이라도 잘 꽃 마저 펴주고 이제 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될 것 같아서 응급 처방을 해봅니다. 아스타처럼 얘들도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균제를 조제해서 처방을 해주고요. 내일은 그 탄 이파리들, 병든 이파리들을 다 떼어줘 보려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나머지 마저 피고 또 이제 씨가 잘 연글 수 있도록, 그래야 내년에라도 또 잘 볼 수 있죠. 지금은 그렇게 절반 정도도 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장마의 긴 폭우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비들이 산성비라고 하잖아요. 좀 안 좋은 비들이, 빗속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섞여서 비가 와가지고 이 곡식들이나 사람들한테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장마 기간 끝나고 나서 곡식들도 보면은 많이 병이 가요. 그런 것처럼 이 해바라기도 그렇게 병이 들은 것 같아요. 비 때문에, 비에 좋지 않은 것들이 섞여서 아마 맞아서 그런가 봅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은 응급 처방을 해줘 봅니다.